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 이명 골목 쪽으로 먹자 골목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도 나름대로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 사람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실 지역이고, 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업무 특별계획구역이에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런 고층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충분하다, 미래 가치도 충분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권은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서 커질 거다, 확장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최근에 군자역이 상권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종종 들으셨을 것 같아요. 군자역은 군자역 나름대로 특색이 좀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도 사실은 상권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대로변 상권이라기보다는 대로변 이면에 먹자 상권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자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숙박시설이 많이 만들어져 있던 라인입니다. 모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어느 순간에 모텔은 또 흥망성쇠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 모텔이 있던 자리들을 오피스가 조금씩 이제 채워졌던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시작점에 그 5번 출구 앞에 삼성전자의 삼성 디지털 플라자죠. 플라자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다이소가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한 건물을 그대로 쓰고 계시는데, 97년에 리모델링한 건물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다이소가 있다라고 하면 상권의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소의 입지는 고급 상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원래 이제 능동 사거리 그쪽부터 시작해서 군자역 사거리 쪽은 가구가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몇몇 업체들이 유지하고 있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구도 요즘엔 대부분 인터넷으로 사시죠. 가구점 같은 경우는 도심지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매장이 크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또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군자역 사거리 쪽은 2023년, 24년에 걸쳐서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면서 업무 특별지구 그래가지고 업무시설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그런 또 규제를 완화해주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최근에 신축 건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업무시설하고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1인 가구 포함해서 뭐 신혼부부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광화문이나 이런 강남 쪽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신혼부부들, 젊은 층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면에 가서는 빌라촌도 형성돼 있고 소규모 주택들도 많이 주거시설이 있다 보니까 한쪽 편에는 노래방이 있는 또 저희 곱창집 같은 이런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식당들이 많은가 하면, 또 한편에는 또 젊은 층들도 들어가는 상권도 있다 라는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유입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라인은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버들이나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권리금이 성수동에 비해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수동하고는 상권의 성격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인구가 있다라고 하면 상권이 계속 활성화되고 커지겠지만, 여기가 이제 딱 군자역이 광진구와 중랑구의 경계선에 있어요. 양쪽에서 뭔가 힘을 좀 실어주지 않으면 상권이 그냥 항아리 상권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흥망성쇠를 이루는 지역은 아닙니다. 꾸준해요. 여기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냐? 공실이 갑자기 많이 나고 또 갑자기 막 여기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지역이라기보다는 안정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에 수입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인 것도 맞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종상향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업무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변모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텔들, 그 다음에 이제 가구점들이 새로 신축하면서 상권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옥도 많이 들어오고 개인 병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조금 가격대가 조심하셔야 될 가격대에 근접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져보면 신축을 하셔야 되지만 요즘에 이제 또 건축비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막연히 또 군자동이 상권이 좋다 뭐 이렇게 하다고 해서 투자에 들어가시는 것도 또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권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면 이면 쪽에 들어가시면 건물이 좀 멀쩡하다. 또 용적률을 최대한 법정 용적률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물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실 만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로변 쪽은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면보다 또 공실이 많은 것도 현실이에요. 최근에 물론 공급이 많고 상권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축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공실이 채워지지 않는 현상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지가가 상당 부분 군자동도 올라 있습니다. 또 성수동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상권의 확장성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이제 핫하다 보니까 또 군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것도 맞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군자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다 보니 50대 이후에 은퇴를 준비하신 분들은 또 안정적인 상권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핫한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주는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